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군단급 무인정찰기로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헤론이 선정됐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단급 무인정찰기에 이스라엘 IAI의 헤론이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의 IAI가 경쟁사 기종보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년 말까지 도입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론은 전자광학 카메라 등 다양한 정찰 장비를 장착해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시속 207km로 최대 5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전 반경이 250km에 달해서 서북도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인정찰기 석 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 IAI는 30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우리 군단에서 사용할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는 오는 2017년 개발이 완료돼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이 김요한 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병역문화 혁신을 위해 내년을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이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병역문화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을 선진화된 교육훈련 원년으로 선포하고 과학화,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둔 강도 높은 실전적 교육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신뢰받는 강한 육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16일 계룡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요한 육군 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연이은 사건 사고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식을 군대 보내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병역문화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훈련 방법으로 사격, 체력, 행군 등 21개 종목을 평가한 뒤 우수 보병 휘장을 수여하고 진급에 반영하는 미군식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훈련보다는 팀워크와 전술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우애와 단결심을 키우고 자연스럽게 병역문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진 병역문화 혁신 추진회의에선 지난 4개월간의 성과와 향후 보완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달라진 병영실상 진단 결과 부대 개방 행사와 중소대 단위 SNS 운영, GOP 휴일 면회 등을 통해 병사와 부모가 24시간 소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부대별로 변화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였고 일부에선 아직도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김성근 프로야구 한화 감독이 특별 초빙돼 철저한 훈련을 통한 리더십과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공군은 16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올 한 해의 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에는 전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병역문화 혁신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지휘관 회의는 최차규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본부 주요 지휘자와 예하 전대급 이상 지휘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휘 공백 최소화와 기상 등을 고려해 예하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강조된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2014년 업무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최상의 공중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최초로 공중 급유를 통해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것을 꼽았습니다. 이를 통해 KF-16의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아울러 민간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지속 선발했고 장기 운영 전투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동률 유지를 통해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 것도 주요 성과로 지목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올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선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등
2015년에 진행되는 주요 핵심 전력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공대지 유도탄을 적기에 확보하고 공군 시프와이 체계 성능 개량과 함께 전술 데이터 링크 작전 영역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개편된 비행 교리와 교범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공군을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조직으로 정비해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또 자율과 통제가 조화된 병영 문화를 조성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위해 엄정한 군기강 확립과 더불어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고 안전관리체계 개선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내 여성들을 위해 여군 인력 활용 직위를 확대하고 성고충 전문 상담관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차규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공군은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로 대한민국 영공수호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적 도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완벽한 작전 태세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 총장은 이어 건강한 병영 문화 조성을 통해 장병 모두가 열정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을지문덕함이 2014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정됐습니다. 승조원의 일사불란한 팀워크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을지문덕함이 2014년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초기함 이상 모든 전투함장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함포를 이용한 대공, 대함평가 사격을 해 최고 점수를 받은 함정에 수여하는 명칭으로 바다의 탑건함으로 불립니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1함대 진주함, 포술 우수 고속함에는 1함대 정극모함, 포술 우수 고속정 편대에는 2함대 251 고속정 편대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해군은 실전적인 사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전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대공사격은 함정이 시속 40km로 고속 기동하면서 시속 약 300km로 예인되는 대공 표적을 사격하는 방식이고, 대함사격은 127mm 또는 76mm 함포로 먼 거리 제압 사격을 한 후 표적에 근접해 격파 사격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점 편성에서도 사격 능력 자체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론 평가와 준비 사항 등 사격 절차 배점을 낮추고 사격 명중률에 대한 배점을 높여 실제 사격 능력이 뛰어난 함정이 우수 함정에 선발되는 여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한편 포술 우수 고속함으로 선발된 1함대 정극모함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포술 우수 고속함의 영예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포술 우수함 시상식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며 최우수 전투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과 국방부 장관 개인상장, 합참의장, 작전사령관 표창이, 각 경쟁 분야 우수함에는 국방부 장관 개인상장과 합참의장,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엔 피해 복구 활동을 했던 아라우 부대가 16일 재해복구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해복구 첫 삽을 뜬 아라우 부대원들은 1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필리핀 정부와 현지 주민들의 신뢰와 마음을 얻었습니다. 정상현 중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엔의 상륙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합동참모본부는 필리핀의 태풍 피해 재해복구를 위해 상륙함 2척과 중형 굴삭기 등 다양한 장비와 공병과 의료 인원으로 이루어진 500여 명을 파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필리핀 레이테주에 도착한 아라우 부대는 태풍 잔해물 제거와 도시 기반시설 복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년 동안 아라우 부대는 초등학교와 병원 등 40여 개의 건물을 복구하고 격리된 마을을 찾아가 3만여 명이 넘는 현지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아라우 부대는 중장비 기술을 가르칠 직업학교도 운영해 이재민들이 필리핀 국가기술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라우 부대 장병들은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싸웠던 필리핀 참전 용사의 집을 복구하며 보훈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아라우 부대의 재해복구 활동은 필리핀과 국제사회의 본보기가 됐으며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운 필리핀을 잊지 않고 도와줘 필리핀 국민들 마음에 아라우 부대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성공적인 파견 임무를 마친 아라오 부대 장병들은 오는 22일 필리핀 세부를 거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6.25 전쟁 당시 F-51을 타고 한반도 상공을 누비며 조국을 지킨 조종사들의 위협을 기리고 격려하는 출격 조종사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6.25 참전 조종사들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군사랑회는 6.25 전쟁 당시 출격한 조종사 115명 중 현존에 있는 조종사 선배들을 초청해 필승의 신념을 다졌습니다. 저희 공군사랑회는 공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또 안보를 튼치하는 단체로서 연말을 기해서 6.25 출격 조종사님들의 하시던 업무를 높이 평가하고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6.25 전쟁 때 F-51을 타고 100회 출격하며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공군 영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우리 젊은 장교들이 조종사의 몸이 돼가지고 다 열심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공군사랑회는 앞으로도 공군 참전 유공자들뿐만 아니라 순직한 조종사의 가족과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위로 행사, 그리고 공군 정책을 홍보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국방 헬프콜이라는 이름으로 전화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확대해 국방 헬프콜 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방 헬프콜은 24시간 전문 상담관에 의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병영 내 자살 사고 예방과 장병들의 각종 위기 조치 등 병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군내 성범죄 등 다양한 병영 부조리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전문 상담관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확충하고 전화회선 증설과 상담실 리모델링 등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해 국방 헬프콜 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운영합니다. 앞으로 국방 헬프콜은 단순히 우리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군과 관련된 어떤 상담이나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 확보 등 공세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방 헬프콜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03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통화가 가능하고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수준 높은 군사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장병들. 그런 장병들도 가끔 외국 군인들의 훈련 모습이 궁금할 텐데요. 화생방 훈련만큼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의 화생방 훈련 현장 보실 텐데요. 먼저 미 해군 폰스함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과 미 오리온 우주선부터 만나보시죠. 미국 샌디에고 해상에서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인 앵커리지호에 탑승한 일반인들이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사한 오리온 우주선이 착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건데요. 태평양 한가운데로 착수한 오리온 우주선은 미 해군 다이버들에 의해 앵커리지호에 무사히 회수됐습니다. 오리온 우주선은 미국이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유인 우주선으로 과거 아폴로 우주선처럼 일회용 로켓에 의해 발사시켜 낙하산을 이용해 착수하는 방식이며 발사에서 대기권 진입과 착수까지의 전 과정을 테스트한 겁니다. 오는 2018년에 오리온 우주선을 달 궤도까지 도달시키는 무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1년엔 첫 유인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 11월 수륙양용 수송함인 폰스함에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장착해 운용하는 것을 미 해군 사상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 해안에서 펼쳐진 이번 테스트는 단순히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선상에 배치돼 운용한 것 이상으로 방어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기존의 화약으로 발포하던 공격 체계에서 전기를 이용한 무기 체계로의 변화는 레이저 무기로서의 강력함뿐만 아니라 전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발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당 운용 비용이 약 $1에 불과해 예산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컴퓨터 게임처럼 조종기로 작동하며 첨단 광학 시스템으로 시사율과 타격 정밀도를 향상시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상과 대공 시스템을 통해서도 강력한 공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군 관계자는 기대했습니다. 화학전, 생물학전, 방사능전을 일컬어 화생방전이라고 부릅니다. 전시 대량 살상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방독면 착용 등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 육군에서도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인체에 무해하지만 호흡곤란과 통증을 유발하는 CS 캡슐을 태워 이를 극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화생방 실습실에서 방독면을 벗고 고통스러워하는 미 육군의 혹독한 훈련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군대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계 군사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할 제1기 과학기술 전문사관 후보생 20명을 선발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대학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합격자들은 소속 대학에서 2년 동안 일반 전공과 국방과학,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2017년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해군이 16일 2014년 해군발전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서울 해군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주요 부서장, 자문위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군의 주요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해군 장병들의 자녀들을 위한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의 자문위원들의 후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육군이 2015년 1기 현역 부사관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27세 이하며 현역으로 복무 중인 병사로 2015년 1월 1일 기준 1병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병과 기갑 등 17개 병과 395명을 선발하며 복무 기간은 4년입니다. 오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소속 부대 행정반 또는 인사과로 지원서를 접수하고 필기시험, 신체검사를 거쳐 2015년 5월 22일 최종 발표합니다. 군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북항공고등학교와 강호항공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전투기 정비 분야는 공군 장교 또는 준사관, 헬기 정비 분야는 육군 항공장교 또는 준사관 전역자입니다. 24일까지 접수하며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국방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재해복구를 위해 파병된 아랍 부대가 지난 1년간의 파병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젠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이번 파병을 통해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요. 아랍 부대 장병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